두피 여드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피 여드름을 검색했는데 각질, 탈모, 지성, 건성, 두피 여드름, 라벤더향, 허브향, 향기 좋은 샴푸. 물론 이랬을 때 카테고리에 따라서 여러 키워드를 통해 이 제품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한눈에 보고 이거 나랑 맞는 건데? 내가 찾는 건데? 라고 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보다는 이렇게 내가 두피가 가려워서 검색을 했으니까 두피 가려움 완화, 어떤 향? 장미향. 그리고 몇 미리? 500ml. 500ml가 29,000원.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쇼핑 검색 제1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고 연락이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여쭤보셨던 게, 그러면 이렇게 쇼핑 검색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마케터님은 성과가 있으셨나요? 혹은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제2강 실제로 제가 집행했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번 강의에서 이제 사용했었던 PPT인데요. 처음에 매체를 진입할 때 매체에 대한 이해와 매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매체를 진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좀 궁극적으로 이 매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광고를 통한 전환수 극대화와 이 보이시는 순위 결정 지수, 이 순위 결정 지수를 상승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비광고 영역에서의 자사 상위 노출, 저는 이 비광고 영역에서의 상위 노출이 쇼핑 검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아까 두 가지, 그래서 마케터님은 어떻게 효율을 내셨나요? 어떤 지표가 있으신가요? 어떤 레퍼런스를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들과 더불어서 순위 결정 지수, 이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되게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실제로 집행했던 데이터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지웠기 때문에 조금 비어 보이기는 하죠. 그래도 일단 데이터를 보시면 3월 달에 아예 이 계정을 이관하기 전의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워링크 부분에서 총 약 14만 5천원 정도를 사용하셨고, 쇼핑 검색에서 4만원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전환이 쇼핑 검색에서만 7건. 그래서 쇼핑 검색막 보시면은 이제 로아스가 900% 정도 나오시는데, 이 파워링크 여기서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총 로아스는 200%. 물론 손해는 아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파워링크 2개, 쇼핑 검색 하나, 이렇게 세팅되어 있던 게 저한테 이관이 되면서 파워링크 총 4개, 쇼핑 검색 2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 일단 기존에 있던 쇼핑 검색은 제가 광고를 오프를 시키고 2개를 새로 세팅했어요. 이제 모바일 그룹, PC 그룹. 그리고 파워링크 같은 부분은 제가 광고주님과 이제 협의가 안 되었을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광고주님께서는 그래도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파워링크 키워드를 통해 본인의 브랜드 혹은 본인의 제품을 찾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켜놓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파워링크를 일단은 그대로 집행 중인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쇼핑 검색에서 뭐 전월과 이제 전환 차이에는 크게 뭐 간극이 없지만 그래도 로아스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파워링크 부분에서 거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비용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아스는 아주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5월 데이터인데요. 이때도 보시면 파워링크가 많이 켜져 있어요. 제가 광고주님을 설득을 해서 입찰가라던가 아니면은 일 예산을 많이 낮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파워링크에서 되게 클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시면 근데 전환이 하나죠. 그래서 파워링크에서 이제 로아스 13%, 파워링크 PC 모바일 그룹을 합치면 로아스 한 5%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쇼핑 검색은 이제 제가 새롭게 세팅한 영역입니다. 보시면 이제 8건에서 30건으로 전환 수 자체는 4배 정도 상승을 하였고, 로아스는 당연히 이 전보다는 이 지표보다는 떨어졌지만 총 매출 볼륨을 보세요. 지금 3만원 쓰셔서 35만원 버셨죠. 여기에는 30만원 쓰셔서 200만원 버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를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광고주님께서 저의 말을 조금 신뢰를 하시고
이 파워링크를 끄셨다면 로아스는 이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수많은 업체들을 집행을 해보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 데를 조금 더 효율을 내고 조금 더 최적화시키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잘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효율을 냈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팅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해당 업체처럼 좀 뭔가 데이터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예산이 적을수록 이 데이터를 쌓는 속도라던가 효율을 체크하는 속도가 많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업체를 안 가져오고 조금 작은 업체를 가져온 이유가, 대부분의 저희 영상을 통해서 문의를 주셨던 광고주분들이 이제 월 예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 광고주분들, 그리고 광고에 대해 조금 정보가 모자라신 분들,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를 가져왔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쇼핑 검색을 통해 광고를 개선한 가장 최신의 사례입니다. 바로 전월에 이제 3일 전까지 집행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쇼핑 검색 3탄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계정의 6월 데이터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의 쇼핑 검색을 통해 이제 성과를 개선한 레퍼런스를 보여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 되게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마케터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도 크게 어떤 거를 바꾼 게 아니라, 보시면 키워드, 이거 키워드는 다 제가 그 모자이크 처리한 거라서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약 400개의 키워드를 다 입찰가를 낮췄어요. 입찰가를 낮췄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품질 지수가 되게 높은 건 아니지만 5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아까 이 데이터를 보시면 파워링크에서 이만큼 소진이 됐다는 건 그만큼 클릭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순위 결정 지수에 의해서 이 품질 지수가 떨어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품질 지수에 대한 로직은 정확하게 오피셜이 난 게 없지만, 저희가 보통 클릭률, 그리고 전환수, 아니면은 AI가 판단했을 때 이 광고, 이 키워드를 클릭했을 때 이어지는 랜딩과의 이제 키워드 연관도,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클릭률과 전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출이 많이 되면 당연히 클릭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파워링크 영역에서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품질 지수가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파워링크에서는 입찰가를 낮추고 그만큼 노출이 적고 클릭이 적고, 근데 그 중에 전환이 한두 개씩 나온다면은 품질 지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파워링크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시즌 이슈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노출 순위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입찰가 차이는 두기는 하지만, 만약에 파워링크에서 아예 효율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다, 그럼 저는 이렇게 아예 내려놓는 편입니다. 파워링크 자체는. 그리고 쇼핑 검색, 이건 제가 쇼핑 검색 1강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보시면은 이제 AMPM은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MO 모바일 그룹입니다. 그리고 1, 2, 3, 4 있고, 여기 블럭은 제가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여서 가려놓은 겁니다. 뒤에는. 그리고 자사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샴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뭐 머리가 건성이어서 좀 비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뭐 지성, 건성, 뭐 호남용, 남성용, 여성용, 탈모 샴푸,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키워드만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건성용, 뭐 지성용, 아니면은 탈모 완화용,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최대한 나눠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밑에 쭉 있어요. 5, 6, 7, 8, 90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효율이 안 나면은 오프, 효율이 좀 난다 그러면은 입찰가를 좀 상승시키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요. 가려놓은 거는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이제 전월에 5월달에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스승의 날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키워드들을 추가로 세팅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답례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집행하고 있는 이 광고가 뭐 커피 답례품 아니면 쿠키 이런 쪽을 좀 다루고 있는 업체라면은, 뭐 어버이날 선물, 스승의 날 선물, 결혼식 답례품,
돌잔치, 답례품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슈성을 반영한 키워드들은 이렇게 뒤에 추가로 제목을 적어놓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자사명,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브랜드 네임은 A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브랜드명 A를 놓고 뭐 탈모 완화 샴푸 몇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은 탈모 완화 샴푸를 검색을 했을 때 A라는 브랜드명도 노출이 되면 저만 쓸 수 있는 이 키워드를 탈모 완화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되게 CPC 입찰가를 높게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주로 자사명 그룹을 따로 설정해서 자사명이 들어간 그룹들은 CPC를 기본으로, 그러면 약 70원에서 100원 사이에서 클릭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그룹들은 그럼 어떡하냐? 자사명을 빼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머지 그룹에서는 자사명을 제외 키워드를 추가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강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쇼핑 검색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떻게 주로 하냐? 노출 상품명은 짧고 직관적이고 키워드 간 연관도가 높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품명과 노출 이미지도 물론 연관도가 높아야겠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례예요. 제가 만약에 두피 여드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피 여드름을 검색했는데 각질 탈모 지성 건성 두피 여드름 라벤더향 허브향 향기 좋은 샴푸 하고 헤어 타입도 다 넣어놨어요. 지성 건성 민감성 뭐 이렇게 뭐 쭉 있고 비듬 샴푸 두피 샴푸 쭉 있고. 물론 이랬을 때 카테고리에 따라서 여러 키워드를 통해 이 제품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한눈에 보고 이거 나랑 맞는 건데, 내가 찾는 건데, 내가 검색한 키워드랑 딱 맞는데 라고 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보다는 이렇게 내가 두피가 가려워서 검색을 했으니까 두피 가려움 완화 어떤 향? 장미향. 그리고 몇 미리? 500ml. 500ml가 29,000원. 제가 얻고 싶은 정보는 여기서 다 얻었죠. 그리고 건성, 지성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성에다가 민감성인 헤어 타입. 두피 가려움이니까 비듬, 두피 샴푸. 그리고 당연히 두피가 가려운 사람들한테는 자극이 덜하고 촉촉하고 모발에 영향을 주는 이런 타입을 좀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뭐 두피 가려움 완화, 여기에는 뭐 건성용, 여기에는 촉촉함을 원하시는 뭐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내 쇼핑 검색 광고에서 왜 상위로 안 올라갈까? 입찰가를 높였는데 광고 영역에서는 올라가는데 그럼 비광고 영역에서는 왜 안 올라갈까? 이걸 결정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순위 결정 지수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세요. 근데 오피셜로 나온 거라. 자, 일단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적합도. 유저가 검색한 키워드가 상품명,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이런 상품 정보와 적합한지의 정도, 이거를 나타낸 거고요. 필드 연관도. 만약에 A사를 검색을 했을 때 상품명에 A사가 나온 것보다는 브랜드에 A사로 매칭된 것, 이 매칭된 게 우선 노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선호도. 예를 들면은 이제 블라우스는 이제 여러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 제품이에요. 만약에 블라우스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패션 의류, 그 중에 여성 의류, 그 중에 블라우스, 이 카테고리에서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면 이게 먼저 뜹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인기도입니다. 인기도는 말 그대로 인기가 얼마나 있냐, 어느 정도냐, 상품의 클릭수, 판매 실적, 구매 평수, 찜수, 그리고 최신성, 이제 최근에 등록한 상품, 이런 고유한 요소들을 규격화해서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클릭수는 최근 7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한 상품에 대한 클릭수이고요. 판매 실적은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한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최신성은 상품의 쇼핑 DB 등록일 기준입니다. 이 쇼핑 DB 등록일 기준으로 이제 상대적인 지수와 그리고 신상품의 경우는 이제 한시적으로 노출을 유도를 해줘요. 네이버에서 이제 이런 로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매평이나 판매 실적, 뭐 정보 이런 거를 어뷰징을 통해서 순위를 상승시키려고 한다. 근데 이게 걸리게 되면은 네이버 쇼핑에서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상품명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이 SEO, 이 최적화 진행이 안 되면서 점수가 또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순위 결정 지수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 쇼핑 검색 1강을 올리고 되게 많은 연락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저도 반성을 하게 된 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저한테 레퍼런스를 여쭤본 게 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제가 못 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은 문의가 온, 전화가 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3강을 말씀드릴 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제 레퍼런스나 뭐 이력 등을 참고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 자체에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조금 사소한 거라도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로 광고를 집행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있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친절하게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